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비자 인 코리아 장인닷컴 행사사무소의 장만희 행사입니다. 미국 이민 정책을 가장 알기 쉽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비자 인 코리아 장인닷컴 행사사무소의 장만희 행사인데요. 제가 이 동영상을 만들 때 제 47대 미국 대통령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축하를 드리고요. 미국의 정책이 바뀌면은 굉장히 많은 부분, 한국의 정책들도 좀 바뀌게 되는데, 47대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이민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국의 이민 정책은 어떨 것인가 굉장히 좀 고민을 하게 됩니다. 9월 달에 법무부에서는 신출입국 외국인 정책을 발표를 했고, 많은 부분에 대해서 좀 오픈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전에 진행했던 비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궁금증이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는 부분이 조금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오늘 제가 강의할 주제는 F7입니다. 그래서 뭐 F7 비자 관련해서는 제가 굉장히 많이 강의를 해드리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도대체 어떤 것 때문에 그러느냐라고 생각이 좀 드실 수도 있어요. 예,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뭐냐면, 이 F7 비자로 변경을 하는 거가 지금 최근에 불가하다는 얘기를 법무부 이제 정책본부를 통해서 이제 받았는데, 그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든 비자가 F7 비자로 변경이 되지 않는 게 아니고, 이제 뿌리 산업 양성 대학이라고 있어요. 네, 뭐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긴 하시는데, 뿌리 산업 양성 대학 관련해 가지고 제가 조금 설명을 해 드리면서 현재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됐었는지, 예, 같이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잘 알고 있겠지만 이제 2004년도에 외고법, 외국인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외고법이 생겨서 E9 비자라는 비자가 생겼고, EPS 제도라는 게 생겼어요. 이때 이제 E9 비자 근로자들이 이제 한국에 굉장히 많이 와 있고, 올해는 뭐 16만 5천 명까지 들이고 있다. 그런데 그 인원만큼은 아직 들어오고 있지는 않지만 굉장히 많은 외국인 근로자를 한국으로 지금 유입하고 있는 상황인 거는 맞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E9 비자로 외국인 이제를 고용하게 되면은 많은 부분들 이제 뭐 시행착오도 거치게 되고, 이제 E9 비자 근로자를 이제 뭐 5년 이상 한국에 근무해야 되는 조건, 그다음에 5년이 되면은 신청할 수 있는 E7 비자, 이런 부분들이 많은 변화들이 있어서 현재까지는 E9 비자 근로자가 K포인트 274라는 비자까지 이제 왔어요. 그런데 이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제 이제 외국인 정책 기본 계획이 2008년도부터 시작됐긴 했는데, 이제 제 2차 외국인 정책 기본 계획이 발표가 돼요. 이때 발표가 되면서 어 이제 뿌리 산업에 관련된 근로자, 뿌리 산업을 좀 육성을 하자. 그래서 이제 의견을 수렴을 하게 되죠. 의견 수렴을 하게 돼서 이 의견 수렴한 결과들이 이제 제4차 뿌리산업발전위원회, 그래서 이제 2014년에 제4차 이제 뿌리산업발전위원회에서 처음으로 그러면 유학생들에게도 이 뿌리 산업을 조금 발전시킬 수 있게끔 특별한 과를 좀 만들자, 이렇게 해서 뿌리 산업 양성, 뿌리 산업 양성 대학을 이제 선발하게 됩니다. 이건 뿌리 산업입니다. 뿌리 산업.
자, 뿌리 산업이라고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기간 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뿌리 산업 같은 경우는 뭐 주조, 다이캐스팅이고 뭐 금형, 몰딩, 그다음에 열 처리, 히트 트리트먼트, 그다음에 표면 처리, 서피스 트리트먼트, 표면 처리, 그리고 이제 소성 가공. 소성 가공이라는 거는 그 우리 자동차의 본네트 같은 거 같이 어떤 프레스 기계로 눌러 가지고 일정한 모양을 만든 다음에 그다음에 이후에 모양이 변형이 안 되는 게 소성 가공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조, 금형, 열 처리, 표면 처리, 또 뭐가 있을까요? 용접. 이렇게 인제 6 대 6대 뿌리 기업의 이런 업종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는 이거보다 쪼금 더 플러스가 돼서 인제 기술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뿌리 기업으로 인정받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 6대 뿌리 산업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뿌리 산업에 관련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인제 대학을 하게 되고 2015 년부터 2017 년까지 인제 시범 사업을 하게 됩니다. 이번 시범 사업할 때 인제 외국인을 유학생을 100명 정도 도입을 하고 2018 년에 정규 사업으로 진행이 돼서 이제 300 명을 인제 유학생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인제 진행이 되어 오다가 현재 처음에는 2013 년에는 이제 3곳 정도밖에 없었어요. 근데 여기서 플러스로 돼서 2015 년에는 5 곳이 더 플러스가 됐고 지금 현재는 지금 여기 위에 보이시죠? 예. 2024년 2월 현재는 13개 대학에서 이제 뿌리산업 육성 대학이 인제 선정이 됐고 여기서 유학생들이 인제 전문대학 전문대학에 전문대학 그러니까 인제 대부분이 기계공학 쪽입니다. 기계공학 쪽인데 이런 쪽으로 지금 현재는 13개 대학이 운영하고 있고 그 인원들도 상당히 많이 늘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인제 대학교는 거제대학교, 그다음에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계명문화대학교, 분장대학교, 그다음에 아주자동차대학교, 영남이공대학교, 전주비전대학교, 그다음에 서령대학교도 들어가 있네요. 그다음에 조선이공대학교, 동원과학기술대, 부천대, 인하공업전문대, 충북보건과학대 이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총 13개 대학에서 뿌리산업 양성대학으로 되어 있고 이 유학생들에게 굉장한 혜택을 좀 주겠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뿌리산업의 전문가를 좀 양성을 하겠다. 뭐 뿌리산업 관련해서는 E74 비자로도 있지만 이제 대학생으로는 처음으로 이제 뿌리산업에 관련돼서 양성대학이 처음에 3개 대학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은 13개 대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설명한 부분들이 뭐냐면, 자, 앞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5 년부터 2017 년까지 시범 사업이 되어 있잖아요. 요때 들어온 사람들이 이제 2015 년, 2016년 해서 2017 년에 이제 졸업을 하게 되겠고, 그래서 이제 2017년 졸업생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잖아요. 대부분이 기계공학입니다. 기계공학 쪽에서 인제 금형 설계라든가 또는 뭐 어 용접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금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6대 산업 분야에서 이 인제 졸업생들 전문대 학생이죠. 전문대생이 이게 그러니까 공학대학에서 인제 일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분들이 인제 기계공학을 전공을 해서 실제로 졸업을 하게 되면 이제 뿌리 산업하고 바로 연결이 됩니다. 뿌리 기업하고 바로 연결이 되는데 그 뿌리 기업하고 연결되기 전에 인제 기량 검증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이 인제 전문대학에서 2년 동안 이제 수업을 받잖아요. 수업 받으면서 인제 실무적으로도
굉장히 실력이 있는 친구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금형이라든가 용접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이제 주조 같은 경우도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분들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게 되면 진짜 뿌리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뿌리 기업에 이제 근무를 하게 됩니다. 네, 기란 감정을 통해서 이 친구들이 D2 비자로 와 있는 상태에서 이제 구직 비자인 D10으로 바꾸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대부분 D2인 상태, 거의 졸업장 받기 전에 취업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구직 비자인 D10으로 변경을 하고 난 다음에 E7-1 특정 활동 비자로 기계공학, 기계공학, 공학 전문가로 이제 E7-1 비자를 받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얘기한 부분이 있었죠. 전문대학의 뿌리 기업에서 일하는 이제 국내 유학생이 이제 E7, 대학을 졸업하고 E7-1 비자를 받지요. 이때도 조건이 E7-1하고 똑같습니다. GNI 80%의 연소득이 있어야 되고, 계약서를 작성해서 진행을 하는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뭐냐면, 실제로 E7-1 같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는데, 실제로 출입국에서 관리를 하는 거는 어떤 거다? E7-4 비자로 관리를 하더라. 자, E7-4 비자가 언제 생겼죠? E7-4 비자가 그전에 E7-1으로 관리하다가 2017년 8월부터 시범 사업이 우선은 시작됐습니다. 점수제가 2017년 8월 처음으로 생겼죠. 그때 엄청났어요. 이때 이제 어떤 외국인 근로자가 E7-4라는 비자가 새로 생겼다라고 해서 이제 영어로 되어 있는 기사를 저한테 보내줬고 확인해 보니까 법무부에서 이때 발표를 해가지고 진행이 됐죠. 엄청나게 며칠 동안 핸드폰을 열어보지 못할 정도로 전화가 많이 왔었고, 이 부분이 굉장히 처음이잖아요. 이런 부분 시행착오를 상당히 겪어서 지금 이제 이게 2023년까지 진행이 되다가 이게 이제 어 2023년 이제 9월 달부터가 이제 K포인트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E7-4 비자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E7-1을 받은 이 뿌리 산업 양성대학의 졸업자들이 다 E7-1으로 알고 있어요. E7-1으로 알고 있는데, 자, 케이스가 어떤 거냐면, 이 사람은 이제 2018년에 졸업을 하고, 그다음에 날짜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2022년경에 졸업을 하고 나서 E7-1 비자를 받았고 2022년도에 F2-7 비자로 받은 경우에요. 근데 이 뿌리산업대 양성대학에서 졸업하면 E7-1 비자를 받는데 문제는 여기입니다. 관리를 E7-4 비자라고 하죠. 왜 E7-4 비자라고 하냐면, 자, F2-7 비자의 지침이 여러 번 바뀌었는데 가장 큰 변화가 언제다 그랬죠? 2020년 12월 1일부터 이제 F2-7에 E7-4 비자가 이제 신청을 할 수 없게끔 바뀌었고, 1년 후인 2021년 정도 7월인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하반기 때 이제 E7-2부터 E7-3도 F2-7 비자로 변경이 안 되게끔 이제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결국은 E7-4 비자는 2020년 12월부터 1일부터 이제 변경할 수 없었고요. 최근에 제가 E7-4 비자에서 F2-7의 연장이 안 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기 강의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근데 지금은 이미 F2-7 비자 받은 사람들은 이제 신뢰 원칙상 연장이 되지만 2020년 12월 1일 이후로 이제 E7-4 비자 F2-7 신청하시는 분들은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2020년 12월 1일이 E7-4 비자는 변경이 되지 않는데, 이 친구는 2020년을 넘어서 2022년도에 F2-7 비자로 변경을 했죠. 이때도 이제 3년 규정, 그러니까 E7으로 3년, 또 국내 석사인 경우에는 뭐 바로 신청을 할 수 있지만 E7-1 비자는 3년이 있어야 되는데 3년이 이후에 신청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지방에 있는 출입국에 연장을 신청하러 갔다가
연장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는 어떤 거냐면 올해 5월입니다. 2024년 5월에 이 친구는 이제 뿌리 산업 이제 양성대학을 나와서 본인은 E7-1 비자라고 생각을 하고 출입국에 F7 비자도 변경을 하는 이 변경을 하러 이제 갔었는데, 이때 하는 얘기가 5월이다 그랬죠. 이 친구가 이제 80점이 돼가지고 F7 비자로 신청하러 갔더니 여기서는 쿼터가 마감됐다. 쿼터가 마감됐다. 그래서 좀 희한한 얘기를 들었죠. 쿼터가 마감돼서 더 이상은 너네들은 그 F7으로 신청하지 못한다. 이제 세 번째는 올해입니다. 똑같이 5월, 6월 달인데 2024년 5월에서 이제 6월 정도였는데, 자, E7-1 비자 가지고 있어요. E7-1을 가지고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E7-4 비자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F7 비자로 변경할 수 없다. 요런 이제 큰 카테고리로 보면 이 세 가지고, 그걸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자, 뿌리 산업, 뿌리 산업에 육성하기 위해서 이제 양성 대학을 졸업하게 되면 E7-1 비자를 받는데, 실제로 E7-1이 아니고 E7-4다. 그래서 F7 비자는 변경이 안 된다가 일반적인 개념이에요. 근데 문제는, 자, 2018년에 졸업한 사람이 2022년도에 졸업해서 F7 비자 받은 사람은 어떨 거냐? 연장이 안 될 거냐? 또는 두 번째처럼, 아니 쿼터라는 게 별도로 있어서 빨리 뭐 1월이나 2월경에 신청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의문점도 있고, 또 세 번째 케이스처럼 E7-1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 E7-4를 관리한다. E7-4는 언제부터? 2020년 12월 1일부터 신청을 못 하기 때문에 지금 신청하는 거는 신청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돼 있잖아요. 이거 관련해서 이제 정책본부의 이제 답변을 기다렸고, 요거 이제 회의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회의를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고, 왜냐하면 이제 요런 사항들도 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확인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제가 민원을 제기를 했을 때 거기에서 이제 이건 정말로 이건 회의를 하고 이렇게 이제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또 한번 다시 한번 얘기를 했었고, 그기에 대한 이제 결과가 제가 연락을 받아서 이제 영상을 제작을 하는 건데, 중요한 거는 이제 결론은 이렇습니다. 결론은 자, 첫 번째 케이스, 이미 E7-1 비자에서 F7 비자로 변경이 된 사람, 이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뿌리산업 양성대학을 졸업하고 E7-1 비자로 가지고 있다가 F7 비자로 이미 변경된 사람은 어떨 것이냐? 이 두 가지고, 첫 번째고, 그 다음에 E7-1 비자를 가지고 있고 이 상태에서 이제 일하다가 F7 비자로 병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나눠져요. 이미 F7 비자로 변경하는 거는 실제로 이제 뭐 F7으로 다 알고 있고, 또 뿌리 산업에서 그만두고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IT 쪽에 가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미 F7 비자로 받고 있는 사람이 다시 E7-1으로 간다는 거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케이스는 연장에는 문제가 없게끔 해주겠다라는 게 답변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렇다면은 뿌리산업 양성대학을 나와서 E7-1 비자인데 실제로 관리하는 거는 E7-4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F7 비자로 변경이 안 된다. 요게 이제 결론이에요. 이전에 이제 E9에서 E7-4 비자로 갔던 사람이 2020년 12월 1일 이전에 F7 비자로 변경한 다음에 올해 유독 문제가 많았었잖아요. 지방에 있는 대학뿐만 아니고 수도권에 있는 대학도 그 이전에 E7-4 비자 가지고 있는 사람이 F7 비자 변경하고 연장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그거는 이제 해결이 됐는데, 문제는 이제 국내에서 뿌리산업 양성대학에 들어가서
졸업을 하고 E7-1 비자를 받은 사람 또는 지금 E7-1 비자를 받고 일하는 사람 아니면 E7-1 비자로 변경하려고 하는 뿌리산업 양성대학 졸업자인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미 E7-1 비자로 받고 E7-4 비자로 관리를 하고 있더라도 F2-7 비자로 이미 변경한 사람들은 연장할 때 그냥 인정을 해주자. F2-7. 이게 결론이고 그 다음에 이제 E7-1 비자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졸업을 해가지고 E7-1 비자로 변경하려고 하는 뿌리산업 양성대학 졸업자가 뿌리기업에서 일한 경우에 더 이상의 F7 비자는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진 것 같아요. 자, 이 부분들을 한번 제가 얘기를 했었을 때도 그 동안에 그 F7 비자의 이제 2020년 12월 1일부터 E7-4 비자는 변경이 안 됐지만 뿌리산업 양성대학 졸업자가 E7-1 비자를 받지만 실제로 관리하는 것은 E7-4 비자로 관리하기 때문에 F7 비자로 변경되지 않는 거는 그래 인정이 되는데 문제는 2020년 12월 1일 이후에도 F7 비자로 변경이 된 친구들이 상당히 있었다. 그래서 실제로 연장하면서 문제가 생겨서 연장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F7 비자 받은 사람, 뿌리산업 양성대학인 경우에는 연장은 문제없이 해주겠다라는 게 결론이고 이제 뿌리산업 양성대학을 졸업하더라도 E7-1 비자를 받더라도 F7 비자로는 변경할 수 없다. 지침으로는 나올 수가 없다고 합니다. 안타깝긴 한데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는 친구들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뿌리산업 양성대학 국내의 뿌리산업을 육성하고 양성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13개 대학에서 뿌리산업 양성대학으로 지정이 됐고 이제 졸업을 하게 되면은 뿌리기업에서 E7-1으로 일을 하겠지만 실제로 관리는 E7-4로 하고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가 이미 F7 비자로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냐 아니면 이후에 F7 비자로 변경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미 F7 비자로 변경한 사람들은 연장할 때 문제없이 F7 연장 요건으로 연장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E7-1 비자 가지고 있는 뿌리산업 양성대학인 경우에는 F7 비자로는 불가하고 뭐 한다? F299으로 밖에는 비자 변경이 안 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뿌리산업 양성대학을 졸업하시고 E7-1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F7 비자를 이미 받았는데 F7 비자로 연장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이 문제 같이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졸업자 또는 E7-1 비자를 가지고 있는 뿌리산업 양성대학 졸업자는 F7 비자로는 비자 변경이 안 되고 5년 있다 F299 비자로 변경해야 된다. 자, 여러분의 큰 힘으로 지금 11,500명이 넘었습니다. 자, 11월에 12,000명 돼서 굉장히 웃는 얼굴로 여러분들께 좋은 강의 해드렸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합격의 법학원 출입국 이민 강의가 올해 12월 이제 날짜는 정해질 겁니다. 12월에 총 4일 토일 해서 24강 강의로 강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행정사 분들 또는 지금 현업으로 행정사업을 하고 계신 행사님들 뿐만 아니고 또 이번에 합격하신 행정사 분들도 꼭 합격의 법학원에서 저하고 만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출입국 강의에서는 큰 틀을 잡기에 가장 좋은 강의라고 제가 자부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뿌리산업 양성대학 졸업자의 F7 비자 변경 불가에 관련된 영상 강의해 드렸습니다. 또 여러분들과 더 좋은 강의로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비자인코리아장인.com 행사사무소의 장만희 행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